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건강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안, 공포, 우울감을 느껴 오히려 사망 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라. 건강이 달아날 테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의 사소한 변화에도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된다면 건강 염려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 염려증이 있으면 불안과 공포에 더해 우울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건강 염려증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너무 집착적으로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병에 걸릴까봐 공포, 무서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직업적,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신체형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건강 염려증은 아닐까 또 염려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 염려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질병에 걸렸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검사 결과상 이상이 없어도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한다. 세 번째는 여러 병원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재검사를 받는다. 네 번째는 본인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다. 다섯 번째, 의학 정보나 의학 용어를 계속해서 찾아본다. 여섯 번째, 본인의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불안하고 초조해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상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도 지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다 해당이 안 되고 올 X가 나왔거든요. 예. 이러면 또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아, 좋은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시들 가운데 3가지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나타난다면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우울증, 강박증, 과대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염려증,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건강 염려증에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사님, 일상 속에서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첫 번째가 건강 검진이나 또 진단 결과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이제 소통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주치의로 생각을 하는 선생님을 한 분 선택해 놓고 무언가 걱정이 되고 또 건강검진에서 좀 이상이 있다, 내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들은 거 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명상이라든지 요가, 이제 운동 등에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 또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요,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 기침하면서 혈액이 함께 나오는 객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 불안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객혈이 나오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기관지에 문제가 있을 때 객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객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기관지 동맥에서 기인을 하게 됩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악성 종양이라든지 또 만성 기관지 염 등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네. 박사님, 이 폐 문제가 있어도 이 객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가 기관이 되고 그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가 나오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폐결핵이고 또 폐에 이제 동정맥에 이제 기형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폐포가 모여 있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객혈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질환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객혈과는 다르게 혈액이 섞인 구토인 토혈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토혈의 원인은 무엇이고 객혈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객혈은 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이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해 내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코피는 상기도 감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토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장관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이제 색깔이 객혈의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반면에 이 토혈은 색깔이 좀 검고 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토혈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구토와 함께 토하기 때문에 산성의 이제 pH 자체가 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부 위장관의 출혈의 경우 이 경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변으로 다체적으로 대변이 노란 황금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검게 나오면서 피를 토하는 경우가 상부 위장관의 이제 출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혈과 토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객혈은요, 적은 양으로도 생명까지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객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가 빠져나가니까요. 당연히 이제 적혈구가 적어지고 또 피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객혈이 조금씩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제 객혈이 순간적으로 뭉텅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제 질식이라든지 쇼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피가 조금 나오는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두 번 또 5일 이내로 잠깐 나오다가 대부분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5일 이상 조금씩 지속이 된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고 피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객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무서운 객혈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동의보감에서는 그 객혈의 구분을 네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혈입니다. 해혈은 기침을 할 때 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했는데 보니까 빨간 피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진정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혈입니다.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가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가래가 없는 경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열, 기침 해자에
피가 나온다는 해열이고,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같이 있으면서 그 가래 속에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를 수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진정시키고 가래를 없애고, 예, 그 다음에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요법을 같이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타혈입니다. 예, 타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뭐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을 때 뭐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간혹 가래침을 뱉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침을 뱉었는데 이제 거기에 예, 빨갛게 예, 침 속에 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보신시키고 예, 콩팥의 기능을 보강시키고 예, 그 다음에 화를 꺼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래를 진정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예,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예, 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이렇게 화가 배에서 또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화라는 것은 분산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혈액은 혈관 내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서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때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단 화를 꺼주는 강화요법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울화이기 때문에 해울시키는 요법을 같이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객혈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예, 연뿌리와 무즙을 함께 내서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생지황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한 번, 예, 하루에 2번 정도 먹으면 바로 그게 진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정이 안 되고 아까 제가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열이 많은 양체질은 연뿌리와 무즙을, 또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생지황과 당귀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혈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네, 접니다. 아, 네. 어머니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네, 저가 70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m 57에 몸무게는 47kg. 아,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제가 이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예. 화배를 하고 나서부터 막 몸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막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설사도 많이 하고 배도 아프고 막 그래갖고 응급실도 몇 번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뭐 시댁과의 관계도 있었고 막 안 좋아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잠도 안 오고 해갖고 막 수면제도 반나절 먹어야 잠을 잘 정도로 네.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발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갑더라고요. 네. 발도 차고 손도 차가운데 막 참을 정도로 괜찮은데 발이 엄청나게 막 세월이 갈수록 발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예. 열이 막 확 올랐다가 또 막 괜찮았다가 추웠다가 또 열이 올랐다가 추웠다가 막 그러고 막 땀이 이제 밤에 잘 때 땀을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예. 식은 땀인지 막 땀도 많이 나고 막 소화도 막 예전같이 그렇게 안 나가지고 안 되고 해가지고 먹는 양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몸무게가 한 3kg 빠지더니 막 더 이상 이제 살을 안 찌고 항상 저 지금 몸무게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요 막 잠을 자면은 막 계속 막 악몽에만 시달리는 것 같아. 네. 자다가 깨고 자다가 막 소변도 2번씩도 보고 막 그리고 물만 보면 막 물을 좀 먹었다 하면은 막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먹는 게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뭐 나름대로 챙겨 먹는다고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예, 그래서 막 기력도 막 너무 없어가지고 막 바깥 활동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거는 이제 애만 제왕절개해서 먹고 그 수술 받은 건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요즘은 이제 예전에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요즘은 스트레스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괜히 막 한 번씩 하다가 막 불안하고 예. 막 초조할 때도 있고 해서 예. 병원에서 그 안정제를 처방했는데 그 약을 뭐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먹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뭐 먹곤 해. 네. 아, 예. 요즘은 그러면 특별히 뭐 일은 안 하시고 이제 주로 예, 저는 예. 뭐 밖에 뭐 바깥 뭐 직업 활동 그런 거는 결혼해갖고는 그런 거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예. 음식은 지금 소화는 대체적으로 어떠세요? 그 뭐 바나나 뭐 견과류 이런 거를 먹으면은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음식을 조심해서 먹거든요. 네. 생선 위주로 먹고 뭐 점심 때는 이제 육류 조금씩 먹고 뭐 예. 나물 뭐 그런 종류만 먹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녁 때 지금 땀이 난다고 했는데요. 예. 예, 이 저녁 때 원래는 저녁 때 잠을 잘 때 뭐 우리가 많이 더워야 땀이 나고 예, 그다음에 나이가 70이니까 저녁 때 주무실 때 땀이 안 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주무시다가 땀이 난 게 얼마나 되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한 3년 더 되신 것 예. 같아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낮에는 좀 움직이면 땀은 어떠세요? 움직이면은 땀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막 속에서 열이 확 오르면 얼굴이 빨개져요. 예, 그 이렇게. 열이 확 오르면 그때는 약간 땀이 나요. 얼굴에 이제 땀이 촉촉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서 발바닥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이 아까 춥다고 했잖아요. 차갑다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면서 한 번씩 발이 좀 이제 추우면 우리가 발을 좀 따뜻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예. 네.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는요, 입안에 염증요, 입안이 헐고 빨갛게 충혈이 되는 거요. 그거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래요. 네. 예. 제가 체질 때문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커피나 술 이렇게 마실 줄 아세요? 커피하고 술은 전혀 못합니다. 예, 커피 한 잔만 하면 두근거리고 잠 못 주무세요? 예.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예. 먹으니까 막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혀 안 먹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우리 음식을 드실 때 좀 네.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달콤한 것도 좋아하는데
매운 거는 잘 안 먹어요. 예, 씁쓸한 거, 나물 씁쓸한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예,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본인이 이제 음식을 아까 생선류도 먹고 어머님께서 그 다음에 육류도 드시는데 살이 예. 안 찐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이게 밤에 주무실 때 이제 땀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경 써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면서 내 몸을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땀이 나간다는 것은 충전이 안 되고 비유하자면 이제 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땀 나는 게 멈추어져야 몸에서 방전이 안 되면서 기혈이 보충이 되면서 이제 몸에 기력이 생기고 이제 꿈도 적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음식 드실 때 특별히 이렇게 뭐 가려서 본인이 골라서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먹고 예. 싶은 거 드세요, 어머님이요? 저는 조금 가리는 편이거든요. 예, 주로 차가운다는 느낌, 이런 거는 제가 맵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런 거는 제가 잘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운 건 원래 좀 잘 안 받으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아마 젊었을 때는 시원한 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차가운 게 또 싫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음식 중에 원래 좋아했던 음식이 무슨 음식이 있어요? 좋아했던 거는 뭐 제가 좋아했던 걸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좋아하고 막 그거만 집중적으로 먹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냉면 예전에는 좋아하셨나요? 예, 냉면은 예전에는 뭐 예. 가끔씩 먹었습니다. 예, 면도 예전에는 좋아하셨어요? 면을 제가 어릴 적부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요즘 간혹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건강 때문에 피하는 음식 있으세요? 예, 건강 때문에 피하는 게 이제 밀가루 종류, 뭐 튀김 같은 거. 예, 잠깐만요. 예. 예, 밀가루, 치즈 또 뭐가 있어요? 아니, 튀김 종류에. 아, 튀김이요. 예, 또요? 예, 예. 그런 종류를 제가 굉장히 이제는 안 먹으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뭐 그런 거 먹으면 제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전혀 잘 안 먹습니다. 밀가루 종류 같은 것도 잘 안 먹고요. 아, 밀가루 음식 뭐 빵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좀 먹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 한 몇 년 전부터는 안 먹었어요. 예. 그럼 간식은 주로 뭐 드세요? 간식은 조금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은 거, 뭐 바나나 반 개 정도. 예. 그 건가루도 좋아했는데 건가루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갖고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예. 예. 예, 맞아요. 지금 그 몸 자체가 지금 술을 한 모금 먹고 커피 마시면 두근거린다고 했는데요. 이 네. 경우가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손과 발은 찬데 내부에는 화가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진 경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뭐 이렇게 살면서 누구나 걱정거리는 조금씩 있는데 뭐 스트레스가 좀 심한 정도의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나 해서요. 크게 걱정거리는 없는데 이제 몸이 이러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이 이제 나이도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좀 합니다.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예. 좀 지금이 되면은 밖에 나와서 막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스트레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건지황, 근지황. 예, 네. 백작약, 백자야.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천궁. 예. 적으셨어요. 거기까지 5g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모 염초. 지모 영초요? 예, 예. 그러니까 지모라는 한약재가 있는데요. 이걸 예. 이제 소금물로 볶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지모, 염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제약국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황백, 이거는 몇 g입니까? 예, 일단 예, 지모, 염초 적으셨어요? 예. 네, 그 다음에 황백, 염초, 황내, 염초. 염초. 예, 그러니까 지모, 염초, 황백, 염초는 4g씩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1800. 예. 네.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 보통 몇 시쯤 하세요? 아침 8시예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드시고요. 네. 예, 4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밀가루로 된 게 아니면 아까 이제 간식으로 드실 게 지금 뭐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이런 거 외에는 여의치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빵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빵은 네. 예전에 한 번씩 드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어머님께서 아 오늘은 빵이 좀 먹고 싶다 이런 거 생각날 때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그거 드셔야 됩니다. 아, 네. 예. 근데 요 근래 이상하게 자꾸 좀 달달한 게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 어머님 혹시 자꾸 그 당이 걱정이 돼서 달달한 거 예. 이렇게 조금 적게 먹는 편이세요? 예, 저희 집에 오빠가 또 당뇨도 있고 해서, 언니도 네네. 당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도 혹시 그 유전적인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피하는 편인데,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요 근래서 이상하게 막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당 수치 정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달달한 거 많이는 안 좋아하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 거가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적정량은 있어야 우리가 기운이 생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원래 단 게 안 땡겼는데 요즘 나도 모르게 자꾸 단 게 땡긴다 이러시는 거는 지금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달달한 거 부드럽게 먹기에는 뭐 하여튼 뭐 과일도 있고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머님께서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과일 종류도 아무거나 먹어도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과일 뭐 좋아하세요? 뭐 포도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를 요즘은 과일들이 다 당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예. 먹고 싶은데도 제가 됐었으면 좀 피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가면 당도가 지금 포도가 좋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토마토 드신다고 했는데 방울토마토도 약간 짭짤한 게 있고 약간 단 게 있고 그래요. 예, 단 거를 삽니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이제 조그만하니까 그게 좀 덜 다니까 그걸 사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단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밥은 안 먹어도 포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예. 예. 저는 조금 예민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어갖고 내한테 또 안 좋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게 걱정이 앞서가지고 먹고 싶어도 제가 절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제 절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네. 절제를 지금 이제 그렇게 요즘은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어머님 같은 부류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냥 아무거나 뭐 고지혈증이 있는데도 다 잘 드셔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무언가를 드셔도 뭐 포도를 드셔도 걱정이 돼서 뭐 그 큰 한 송이 드시지 않잖아요. 예, 예, 뭐 그러니까 먹으면 한 5살, 6살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예, 그거 한 뭐 20알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전제 조건이 예. 그냥 때가 되었다고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포도가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빵이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음식을 먹어도 어떤 때는 뭐 육류, 생선 이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있고 날씨가 변하듯이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특별한 질병이 없고 이제 좀 저체중이고 체중이 증가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네. 몸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렇게 조금씩 추가적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먹기 싫은데 뭐 이건 건강에 좋다. 그거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예,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당분간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2달 먹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방차를 드시고, 아까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드셔주시고, 그래서 일단 지금 한 8, 9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땀이 먼저 좀 주는 것 같으면 약효가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2달 복용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스트레스 확 풀리시죠? 네, 너무너무 제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네네. 박사님 말씀처럼 2달간 한방차 네. 복용 잘 하시고요. 그리고 네, 2달 후에 방송국으로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70세 여성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 적은 것만 해도요, 박사님, 예. 불면증에, 수족 냉증에, 소화도 안 되시고, 또 땀이 많이 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악몽까지 꾸십니다. 예. 네, 건강 염려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요. 예.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이제 드시고 싶은 걸 잘 못 드셔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방송에서 단 건 나쁘다, 짠 건 나쁘다, 매운 건 나쁘다 이런 걸 들으셔서 이제 원래 매운 걸 어머님께서는 못 드시니까 달달한 걸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 거를 지금 어머님이 저체중이고 또 건강검진 했을 때 당에 대한 수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뭐 선생님께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달달한 게 땡길 때는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먹고 싶어도 아까 어머님은 포도 먹고 싶은데 토마토도 좀 짠 게 있고 약간 단맛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간의 기별이 적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 먹었을 때 간의 기별이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의 정도를 가지고는 예, 내 몸에 당분이 약해요. 예, 당분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쓸 때 당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의 음식, 요리하시는 분들의 음식이 약간 달고 짜집니다. 예, 달고 짜져야 당분을 흡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소금기가 없으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고혈압도 아니고, 예, 저체중이고, 예, 단 거, 짠 것도 너무 조절을 했기 때문에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 몸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스트레스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도 스트레스고 내가 2개 먹고 싶은데 하나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서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이 자율신경 기능에 의해서 미주신경 기능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이제 화가 생기고 또 몸이 기력이 약해지니까 손과 발로 예,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아까 물을 마실 때도 예, 소장에서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시고
또 하나 뇌에서 영양분,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저녁 때 주무시면서 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먹어야 될 걸 안 드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몸에서 방전이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땀이 난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방전이 되고 있어서 기혈을 보강해주는 4가지 약재와 지무황백이라는 음어 화동 증상에 의해서 땀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불러드린 거고, 그런데 진료하다가 보면 어머님 같은 분들이 한 30~40% 정도 이렇게 맥을 보고 약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달고 맵고 짠 걸 조금 조절을 하시느냐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죄책감 느끼는 분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방전이 되어서 나타난 대반적인 증상들은 땀이 멈추어지고 그 다음에 드시고 싶은 것을 적절히 섭취를 하시면 차츰 좋아지게 됩니다. 박사님께서 중간에 이 약재들의 효능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효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건지황은 우리 몸에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하나 콩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작약은 이 복직근을 이완을 시켜주면서요,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고, 당귀와 청궁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피를 보충해주고, 또 뇌혈관 또는 손과 발의 말초혈관으로 따뜻한 피가 잘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모와 이제 황백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이제 염초를 하게 되면 아까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것을 진정시키고 특히 이제 저녁 때 잘 때 땀이 나는 것을 이제 멈추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나는 땀을 도한, 도둑이라는 도자에 땀이 난다. 그러니까 내 몸에 영양분을 뺏어가는 땀이다 해서 도한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도안의 효과적인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 마지막까지 박사님에 대한 호감을 표출해 주셨는데 이 한방차 드시고 아주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셨죠? 만 나이로 69세.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0cm, 몸무게는 53kg.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피부에 뭐가 나는 게 요즘에는 약을 먹어도 오랫동안 안 낫고, 예, 또 최근에 또 등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도 더 많이 아프고, 한참 전에 얼마 전에는 발목이 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밤에 자다 부어서 또 따끔따끔거리면서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주사 맞고 치료받고 이제 요즘엔 안 받는데 따끔거리는 증상이 계속 있고 네, 피부에는 그 전서부터 뭐가 났는데 그래도 어느 해에는 매년은 안 났고 약을 먹으면 금방금방 났는데 언제부턴가 1년 전부턴가는 오랫동안 잘 안 났고 요즘에는 이렇게 손목 있는 데가 자꾸 나고 얼굴 왼쪽 손목 근처 손등하고 손목 약간 위 왼쪽 얼굴 부분에가 이렇게 자꾸 나고 많이씩 계속 나고 다른 몸에는 또 그 대신 안 나고 왼쪽에는 조금 나고 그것이 잘 안 나고 계속 나요. 약을 오래 먹어도 잘 안 나고. 이 피부과에서 그 병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그 전부터 알레르기라서 약을 조금 일주일 정도 먹으면 금방 낫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는 작년서부턴가는 여름에 한참 동안 안 났고 네, 지금 겨울에도 나고 여름에 더울 때만 이렇게 한 차례씩 그렇게 났고 뭐 몇 년은 안 났기도 하고 어느 해 여름에는 이렇게 피부가 그게 나서 약을 먹으면 금방금방 났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안 나고 요즘에는 겨울인데도 여기 계속 손목 부분에가 이렇게 나고 얼굴 왼쪽이 이렇게 계속 나고 얼굴에 지금 맨 처음에 난 게 예전에 알러지로 날 때 어디에 먼저 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맨 처음에 날 때 어디냐면 손 팔뚝 있는데 다리 있는 부분 맨 처음에 예, 다리 여기 저기 그다음에 조금 금방 병원에 안 가고 가만 놔두면 몸통 뒤도 나고 앞도 나고 조금씩 아, 손 이렇게 해서 다리도 보면 이렇게 났고 그런 것 같아요. 손 여기부터 난 것 같아요. 피부에 그 나는 게 어머님 이렇게 빨가세요? 그냥 빨개요. 빨개세요? 네. 예. 거기가 그러면 이렇게 좀 오래 있으면 거기에 고름 농도 잡힙니까? 아니요. 예. 가려운 거 있으세요? 조금씩 어디 한 군데는 조금씩 따끔 가려웠기도 하고 다 전체적으로 가려운 게 아니고 그 나는 부분이 어느 한 군데만 조금 가렵고 말고 예. 조금 날 때 약을 또 먹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이게 젊으셨을 때부터 났던 것 같습니까? 아주 젊었을 때는 안 났고요. 예. 결혼해서 그렇게 한 15년 전서부터 조금씩 난 것 같아요. 아, 한 15년 전부터요? 대충요? 네, 15년 전에는 위암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위암 수술하고 난 거 그냥 뭐 시기가 위암 수술 전부터 조금씩 났었습니까? 전부터 조금씩 났는데 금방 났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해마다 났지는 않았고 네네. 그게 주로 이제 손에서 시작 때 손에서 손에서요? 시작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발 이렇게 다리에 여기 저기 조금 듬성 군데군데 조금씩 지금 현재 혹시 발에 뭐 무좀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지금 그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은 오래전부터 젊어서부터 먹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식생활을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해서 그런지 1, 2년 전부터 너무 또 낮아져서 한참 동안 1년 전 정도 됐나 안 먹다가 또 갑자기 재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런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얼른 또 먹기 시작했죠. 예. 한 달 정도부터인가? 요즘은 일은 하십니까? 이제 15년 전서부터는 일은 안 하고 집안일만 하고 딸네 예. 집에서 또 애들 조금 이렇게 봐주고 예. 요즘은 그러면 뭐 이제 그 같이 스트레스는 항상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조금씩 정도가 아니고요. 예.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시나 해서요.
커피는 오래전부터 안 먹고요. 네. 잠이 안 와요. 오래전에 잠이 안 와서 예. 정신과 약을 1년 먹은 적이 있고 예. 그러다가 호르몬을 먹게 돼서 이제 그다음에 잠이 잘 왔는지 한참 끊고서 2년 전에 또 호르몬을 이제 뭐 자궁의 문제 때문에 끊게 됐는데 다시 잠이 안 와서 2년 전부터 잠 오는 약을 계속 먹고 자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예,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한 모금 해보면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은 이제 그 전에 좀 먹기도 했어요. 예, 뭐 빨개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많이 먹어보질 않아서 뭐 빨개지고 그런 예, 건 그러니까 모르겠고. 한두 모금 먹어서는 빨개지고 이런 건 지금 없으셨다는 거죠? 네, 많이 먹어보질 않아서 그건 먹고 이- 맛으로 그냥 예, 이렇게 예. 예. 지금 피부에 뭐가 손에 주로 났을 때 손 이렇게 등 쪽이에요? 손 바닥 쪽 안쪽이에요? 등 쪽이고 예. 이쪽에 이도 안쪽으로도 보면은 네. 손목 위쪽으로도 이렇게 나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손을 우리가 이제 차려 자세를 하면 손등이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네. 예, 차려 자세하면 그러면 이제 손목에서 위쪽이 예, 손등 방향이에요. 이렇게 손을 차려 자세 했을 때 팔에서는 몸 쪽이에요. 팔은요. 두 쪽 다예요. 손목을 중심으로 예. 등에도 등에도 쪽으로도 조금 났고 예. 손목의 위쪽으로도 많이 났고 밑에 쪽으로도 많이 났고. 왼쪽은 많이 났고 오른쪽은 조금. 예, 그러니까 왼쪽은 그게 많이 이제 났고 오른쪽은 조금. 예, 그러니까 그게 팔에서 내측과 팔에서. 바깥쪽이 있거든요. 네. 네, 내측은 어때요? 내측은 조금 났어요. 내측도 좀 있어요? 네. 예.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런 전혀 없었죠. 예, 지금 이제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치매로 진단 받으셨나요, 어르신이요? 의사 선생님은 혈관은 좋고 몇 년 좋고 예.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낮아져 있고 이거 줄어져 있고 머리는 예. 꼭 치매라고는 또 자세한 것도 다른 거 해봤는데 치매라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치매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저기서 이제 TV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신경과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 증상이에요. 뭘 한 가지를 해놓으면 계속 망가뜨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치매 증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도 있고 많이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술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술 주사였었는데 전립선 때문에 언제부턴가 딱 안 한다면 안 해요. 안 먹죠.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조금씩 친구들 만나면 조금씩 먹어요. 예, 지금 어머님이 보실 때 아버님이 이제 잘해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다고 했다고요? 예, 예. 내가 조금 먹는 걸 잘해준다거나 그러면 막 찬장 이런 데를 막 닦아주고 하긴 해요. 막 이렇게 닦아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봐서는 지금 병원에서 정확히 치매다 이런 진단은 없었잖아요. 예, 네, 혈관은 좋아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반찬 잘해줄 때는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 뭐 안 들어주고 그럴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 뭐 그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우라가 같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피부에 그런 지금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초. 향부자. 초. 초라는 것도 들어가요? 초? 아니요. 네. 향부자를 이제 볶는 겁니다. 그래서 향부자 네. 초 이렇게 적으시고 그 앞에다가 그냥 향부자 약간 초 이렇게 적으세요. 네. 향부자 약간 초. 예, 그다음에 복령. 복령. 예, 대관령 할 때 영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200cc 넣으시고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나오게.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오후에 5시에 한 잔 드시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안 지켜도 되고 특별한 네. 게 없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드시면 되고 화가 네. 나면 화날 때 하루에 2번이나 3번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1개월.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 한 달 한방차 네. 꾸준히 잘 드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꼭 전화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69세 어머님의 건강 고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께서는 피부의 염증, 알러지, 그리고 팔, 손, 발목, 그리고 허리의 통증으로 또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 있죠. 향부자 약간초, 그리고 복령, 감초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예, 약재일까요? 이제 향부자는 이제 기분을 좋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특히 이제 분노가 치밀었을 때 이 분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볶는다는 것은 이제 비위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초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복령은 몸에 이제 붓기를 빼주고 순환을 시키면서 피순환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초는 우리가 이제 화났을 때 중재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방의 감초, 우리가 친구들이 있을 때도 약방의 감초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A 친구한테 뭐 B 친구가 혹시 불편하다 그러면 A 친구, B 친구를 잘 조절해주는 조정역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그게 바로 감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또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피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한방차 드시고 스트레스 싹 풀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지방간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과다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지방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이고,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게 간장이기 때문에요. 건강한 생활,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지방간뿐만이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금연과 금주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로 지방간을 예방하고 건강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